2025 수능의 문제를 하나 그 지문을 넣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고3 수준의 문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패시지죠. 이것을 고1이나 고2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심플리파이를 누르게 되면 이 전체 문장의 구조나 단어 수준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좀 더 쉬운 문장 구조,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누를 수 있습니다. 심플리파이 누를 때마다 단어 수준이 낮아지고 뭐 계속 누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중학생, 초등학생 수준까지도 단어 수준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포맷 뉴 세트, 새로운 세트를 만들면 그러면 문제 자체가 쉬운 패시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쉬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지문을 가지고 고1과 고2를 위한 수준의 비슷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쉬워진 그런 문제로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고1이나 고2를 위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더 문장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뭐 꼭 수능 포매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용도로 지문으로 선생님이 알아서 문제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문제를 내고자 할 때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장르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문장은 설명문에 해당하죠. 네, 예, describe, 서술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describing 하는 그런 문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글이 주장하는 바를 맞추는 그런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rgue, 논쟁이죠. argue를 명령을 주게 되면 이 글이 주장하는 글로 바뀌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해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GPT 번역을, 이거는 이제 이전 버전과 달리 GPT-4를 이용한 번역인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경쟁에 부여된 중요성을 제고하고 공유된 성취를 통해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동기, 즐거움, 정서적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을 감정 변화라든지 뭐 다른 어떤 좀 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야기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었을 텐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런 성명 설명문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문을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좀 전에 바꿨군요. 해석을 눌러보겠습니다. GPT 2한. 자, 엘라는 붐비는 체육관 가장자리에 서서 반 친구들이 연례 장기자랑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 이거는 조금 이야기 형식의 산문 형식 그런 걸로 바뀌었죠. 이 심리학 연구에 따라서 경쟁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을 경쟁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설명문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 용도의 지문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시대나 아니면 그런 지역 같은 것들을 바꿔서 좀 다른 컨텍스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리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엘라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는 릴라로 바뀌어서 고대 로마 시대로 갔죠. 내용은 비슷한데 시대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리컨텍스트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글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추가해서 이 글에 연계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이 이미진인데요. 이걸 또 한번 번역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인벤트의 경우에는 완전히 장르와 내용과 뭐 주장과 이런 것들이 아주 달라지는, 글의 수준은 유지하지만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바꾸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뭐 이거 역시 이게 들어볼 수도 있겠죠. In the bustling city of New York, Eliza Thompson, a seasoned architect, found herself at the heart of a major urban renewal project aimed at revitalizing the community. 네, 전혀 다른 This 이야기로 ambitious 바뀌었죠. endeavor sought to transform obsolete 장르와 내용과 뭐 이렇게 재개발 프로젝트 나오고 완전히 틀린 그런 얘기로 바뀝니다. 이걸 인벤트를 한번 더 누르면 또 전혀 엉뚱한 얘기로 바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구글 번역을 한번 써볼까요? 네, 구글 번역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철학적 탐구의 영역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또는 번영,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거는 다 정상적인 문장이고 또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다른 그 지문을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는 용도로 바로 이 인벤트 버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describe 설명문, argue 논설문, narrate 그냥 일반 그 감상문이나 산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리콘텍스트는 시대나 환경 배경을 바꾸고, 이미지는 그 이야기를 상상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추가하고, 인벤트는 전혀 다른 장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엉뚱한 글을 만드는 그런 기능. 이것을 통해서 그 저작권 프리인 그런 많은 그 좋은 지문들을 만들어서 문제에 활용하시면 되고, 이게 어려운 글이 나왔을 때는 심플리파이를 계속 눌러서 비슷하지만 더 수준이 낮은 그런 글로, 또 엘리베이트를 누르면 거의 박사급의 그런 글로 그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것으로 포맷 뉴셋 하면은 저 수준에 맞게 고1, 고2, 고3 문제, 때로는 뭐 더 어려운 문제, 또 중학교 문제까지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튜터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이 튜터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틀린 표현을 많이 가진 그런 문장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튜터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 튜터의 국적이 미국인 튜터냐, 한국인 튜터냐, 이걸 고를 수가 있겠어요. 한국인 튜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입력한 틀린 것이 많은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수정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상관없는데 그 튜터의 국적이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의 차이입니다. 영어, 한국어뿐 아니라 뭐 독일어, 일본어, 뭐 중국어, 프랑스어 다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이 문법을 교정을 해주는데, 다만 그 튜터의 국적이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미국인인 경우에는 영어로 설명을 할 것이고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집어넣은 그 문장인데요. 여기서 먼저 문법을 수정을 해주고, 문법 수정할 내용이 많네요. 틀린 게 많은 문장이라서 문법을 많이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평가하고 구조를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일과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그렇게 해줍니다. 미국인 튜터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이제 미국인인데 똑같이 그 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독일어를 넣어서 해봤는데 독일어도 다 친절하게 고쳐주더라고요. 자,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 튜터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다만 이것들을 영어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챗GPT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챗GPT는 대화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버튼식이죠. 수능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복잡한 형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 복잡한 형식으로 이끌어내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대화가 일단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프롬프트를 넣는 뭔가 한 문제를 위해서 그 대화를 시도하는 그 사이에 수능 전체 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넣는 동안에 그 조금 전에 있는 이 부정확한 문장을 정원 문장으로 고친 다음에 그 수능 세트를 만드는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이 문장을 가지고 수능 세트를 만들었는데, 오류를 다 수정하고, 그리고 그 수능 형식에 맞게 현재의 목적, 주인공의 심경 변화, 그다음에 필자가 주장하는 것, 이건 그 논설문 형식이죠. 그리고 윗줄 친 내용이 의미하는 바, 그다음에 글의 요지 등등 해서 수능 형식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하나 입력할 사이에 수능 전체 세트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장점 외에 또 챗GPT와의 굉장히 틀린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자체 개발한 이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프롬프트를 한두 개 넣어서 문제를 만들거나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상당히 많은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요. 그 프롬프트의 양이 당연히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프롬프트를 계속 넣으면서 그걸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미세 조정,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챗GPT에는 학습을 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상당히 많은 프롬프트를 다 집어넣거나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반면에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게 하고 계속 변화하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필요에 따른 원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챗GPT와 비교해서는 속도, 그리고 간편성과 속도, 그리고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또 드릴 텐데요. 여기서 코렉트를 처음에 뭐를 위해서 썼습니까? 이런 어떤 오자나 탈자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있을 때 여기서 코렉트를 눌러도 저 튜터를 한 것 같이 뭔가 고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 코렉트를 넣으면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es to, I goes to가 I go to로 바뀐다든지 이 코렉트에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같은 것을 한번 집어 넣어 볼 텐데요. 어묵 기사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교정 기능이 틀린 단어를 고쳐준다든가 공백 같은 것을 지워준다든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나 중국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된 것도 코렉트를 누르게 되면 적당한 영어로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 그런 걸 가지고 학생을 위한 교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고 꼭 CNN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를 가지고도 똑같이 코렉트를 통해서 적절한 한국어로 바꾸고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수능 세트를 만들 수 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를 가지고 수능 세트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제 오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뭐 이런 일상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시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인벤트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In examining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community dynamic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patterns of social interaction within city environments. Urban areas, characterized by 네, 내가 축구를 했다 하는 거를 넣었지만 인벤트를 누르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문장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역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이상으로 간단하게 KNS 레벨 업 잉글리시 2023 버전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 버전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서 또 더 높아진 품질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